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대선주가 드디어 이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가장 급등주 중에 좋아하는 것이 이제 또 대선주인데 5년에 한 번씩 오는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대선주에서 5년에 한 번씩 큰 상승이 나옵니다. 홍준표 관련주를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주가 있어요. 요렇게가 지금 최근에 둘이 요렇게 대결을 하다가 자, 지금 이제 이분이 갑자기 이제 지지율이 확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얘가 이제 이 종목이 아주 크게 이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냐? 요게 시속 게임. 이 대선주의 묘미예요, 묘미. 그냥 이 종목이 나빠서 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좀 좋다. 그러면 다른 한쪽은 나쁠 게 없는데도 떨어져. 자, 그러면 이재명 관련주하고 윤석열 관련주가 vs, 또 홍준표하고 이 윤석열이 vs, 또 홍준표하고 이재명이 요렇게가 또 vs,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자, 봐봐요. 아주 제가 이제 이 재밌는 게 새로 나온 종목들을 이제 유심히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DSR이 대표가 홍씨예요. 이 홍준표하고 같은 홍씨다. 이 윤석열도 같은 윤씨다. 또 이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DSR이 이제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쭉 급등을 하다가 상한가를 가는 듯 하다가 이제 오후장 돼서 쭉 밀려요. 쭉 밀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끝났어요. 요거 밀릴 때 누가 올라오냐면요, 이재명 관련주가 싹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스타코나 카스, 그리고 또 이제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싹 올라와요. 자, 보면 일단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는, 이 과거 대장주는 이스타코였어요. 이 이스타코가 이제 뭐 1,000원짜리가 이 7,500원까지 갔으니까 7배가 올라간 종목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이제 반토막을 시켜요. 7,500원짜리가 3,500원까지 떨어뜨렸으니까 딱 반토막을 시켜놓고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슬슬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지난주부터 이제 이재명 관련주도 한번 이제 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지금은 대선이 아니고 경선이에요. 경선이기 때문에 경선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안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이 대선으로 이제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민주당에서 한 분, 또 국민의힘에서 한 분, 그래서 1대1 본격적인 대결이 될 때는 이 새로운 정책 공약주들, 공약 관련된 종목이 또 탁 하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이런 지금 인맥주들, 또 기존 정책주들, 이런 정책주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약이 딱 세워지면서 1대1로 이제 싸우게 되면은 이 종목 플러스 이 공약주가 또 새로운 게 탁 티 나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건 이제 나중에 또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미리 이걸 알가지고 들어간다? 아니, 미리 들어가봤자 움직이지도 않을 텐데, 지금은. 그렇죠? 움직이지도 않아요. 지금 잘 나가는 종목을 잡아가지고 지금 수익을 내야죠. 그래서 보니까 홍준표가 쭉 밀리니까 오늘은 또 이재명이가 올라가. 아침에는 윤석열이 종목이요. 윤석열 관련주가 대표적인 게 애니능률 있죠. 애니능률. 오늘 시가가 12%에 출발했어요. 이 적극적으로 이 국회에 가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다. 뭐 이런 게 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이 장중에 무려 19%나 이제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 이 왜 오르지 못하고 쭉 하고 떨어졌을까요? 바로 역배열이니까 그래요. 역배열이니까. 그냥 지금 떨어지는 이 주가가 쭉 밀리는 와중에 이 잠깐 반등이에요. 지난번에도 쭉 밀리다가 반등 나오니까 반등만 나오고 다시 또 쭉 밀리고, 반등만 나오고 다시 이제 또 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진짜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저점이, 지금 봐요. 저점이 계속 이렇게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버텨야 돼요. 이번에 다시 이제 주가가 또 떨어지겠죠?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저점 12,9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버텨줘야 돼요. 그래야 바닥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저점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이 이재명 관련주는 지금 이제 만들었어요. 보니까 이스타코 봐요. 주가가 계속 주야장창 떨어지다가, 그죠? 뭐 떨어지고 반등 좀 내오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쭉 하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잖아. 이 저점을. 그죠? 저점이 점점 떨어지다가 이 저점을 더 이상 안 떨어지고선 올립니다. 올리고선 이게 다시 떨어졌나요?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고 버티죠.
이러니까 이제 올라갈 채비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관련주는 이 홍준표 관련주하고 시소 게임을 하면서 올라갈 때에 그나마 올렸다가 내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이고, 윤석열 관련주는 지금 아직 그런 자리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앞으로 만들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어느 쪽을 봐야 돼요? 물론 윤석열 관련주가 바닥이니까 반등이 한번 뿅 나오면은 단기로 오늘 샀다가 내일 올라오면 팔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침에 안 팔면은 또 쭉 하고 다 내려버려요. 그런데 그건 왜 그렇다고? 역배열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많아서 조금만 올라오면 위에서 던지는 애들이 많아요. 받아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건데 그 기간을 앞으로 조금 더 가져야 되고, 자, 이재명 관련주 이스타코는 그걸 갖다가 잡아놨다. 그러니까 반등 딱 나오려다가 한번 뚝 떨어져도 저점 안 깨잖아요. 21선 계속 지지하니까 또 올라요. 자, 그러면은 이스타코 같은 종목도 저점 하방 경직성이 이제 이 딱 지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또 반등. 주거니 받거니 그냥 이유가 없어. 홍준표가 지지율이 올랐다 그러면 왁 하고 올라가면 얘는 지지율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주가는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 사면 되죠. 떨어질 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 사라고.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악재 나올 거 이제 다 나왔어요. 그죠? 뭐 더 이상 뭐 무슨 악재가 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약점? 그동안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맨날 하는 얘기는. 전혀 새로운 게 툭 튀어나온다. 근데 전혀 새로운 게 지금 툭 튀어나온다 해도 크게 바뀔까 싶어요. 아주 심각한 게 아닌 이상은 크게 바뀔 게 없다. 왜냐면요, 주식시장에서는요, 이 움직임이 그거를 다 어느 정도는 이제 이 감지를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얘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반등 주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이걸 지금 한 달에 걸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그렇게까지 나올 악재가 없지 않을까라는 게, 그런 정치적인 것을 제가 어떤 정치에 누가 있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렇게 주가의 상태를 보고선 파악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도 여러분보다도 세력들이, 이스타코 세력이 얼마나 이재명 관련주로 이재명에 대한 어떤 일거수일투족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선 해먹죠. 그죠? 이스타코 세력들이. 그럼 우리는 주가를 차라리 이렇게 잘 관찰하고 보는 게 훨씬 낫다 이겁니다. 물론 대선주를 볼 때 이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대선주는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난 이쪽 편이니까 난 이거 안 해. 그냥 그런 거 상관없어요. 표는 본인 마음대로 소신껏 찍는 거고, 응원을 하는 거는 본인한테 맞는 분은 응원하는 거고, 주식은 주식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딱 차트를 보고 있다가 떨어졌네? 사야지. 딱 사면은 주가 딱 오른다. 근데 이제 올랐으니까 이게 돌파가 되면 이제 내렸을 때 매수하는 이 타이밍이 있고, 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할 때 쓰는 타이밍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은 대부분이 이제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카스가 있어요. 카스도 오늘 상한가가 나왔어요. 카스는. 이거 봐요. 얘는 다른 애들처럼 떨어지다가도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역배열에서 친 게 아니라, 얘도 봐요. 다 언제 이렇게 만들어 놨지? 관심도 없었는데, 그랬더니 중심선 부근에서 싹 하고선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만듭니다. 요게 이 저점의 신호예요. 쌍바닥보다도 이 역회된 숄더가 좀 더 상승 확률이 더 높은 패턴이 역회된 숄더 패턴인데, 야, 이게 평상시 잘 안 보는 종목이었죠. 근데 역회된 숄더를 딱 만들어 놨고 주가가 질질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평선들이 다 모아져 있죠. 정비열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작업을 다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관련주는 이제 카스하고, 얘 어느덧 전고점 근처까지 다 한 방에, 상한가 한 방에 다 올라왔어요. 이 조정받을 때 매수하면은 이 전고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카스, 그 다음에 이스타코, 전통의 대장 이스타코, 신흥 대장 카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게 동신건설. 자, 동신건설도 보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어느 순간에 또 다 올라와 있어요. 얘가 5만원대에서 착 하고 행보하다가 7월달부터 8월달까지 한번 확 깨져요. 그러더니 바닥을 쭉 잡고 언제든지 싹 이렇게
이 아주 이 접시형 패턴으로 이런 패턴으로 싹 돌려가지고 이제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평선을 다 돌파시키면서 중심선 위로 딱 안착을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박스권을 그렸던 요 57,000원대. 자, 그죠? 요 부분 안에까지 이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얘도 동신건설도 여기까지 왜 올라왔겠어요? 세력이 이 소리 소문 없이. 자, 이 돌파시킬 때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들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슬 이 경선에 대한 이 윤곽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도 그거에 상응하듯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준표는요. 홍준표는 일단 막 쫙 급등했잖아요. 1차 시세예요. 조정이 딱 나오잖아요. 조정이 나올 때쯤 이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걸 아셔야 돼요. 아, 홍준표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재명이나 윤석열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또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지금 이제 윤석열 관련주는 아직 이제 자세를 안 잡았으니까 이재명 관련주가 먼저 갈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재명 관련주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 홍준표 관련주는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 시속 게임이에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VS야. 그 다음에 동양피스톤. 동양피스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동양피스톤은 음봉으로 한번 상한가, 요 상한가에 요 몸통 안으로 한 번만 들어와라 이제 이러고 있는데, 역시 오늘 안 들어오고 이제 윗꼬리 길게 달고서 탁 자세를 잡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팍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서서히 이제 올랐다가 좀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 10,000원 이하로 한번 내려와야죠. 10,000원 이하로 좀 내려오면은 반등의 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보강산업도 1차 시세예요. 1차기 때문에 2차 시세까지 올라간 종목보다는 1차 시세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애들, 전고점을 돌파해서 깔끔하게 위에 아무도 매물대가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한번 딱 내려오면은 아주 땡큐입니다. 자, 요거 보강산업도 10,000원 이하, 10,000원 이하로 한번 쫙 떨어지면은 반등이 또 나온다. 안 떨어지면 좀 기다리면 되죠.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오늘 또 이 팜스빌, 얘가 또 오늘은 또 이 홍준표 중에서 상한가를 쳤네요. 예, 역시 보면은 이 돌아가면서 한 놈씩 다 이렇게 올라요. 예, 지금은 그래서 안 친 애들 중에 또 이제 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한 번씩 치고 있다. 대장급으로 DSR, 동양피스톤, 그 다음에 MH 에탄올도 지금 뭐 상한가 치고 뭐 공중에서 무지하게 치다가 오늘 윗꼬리 쭉 달았어요. 자, 그런데 얘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이격이 커요. 예, 그러면 얘는 이제 요 정도만 내려와도 해야 돼요. 왜냐? 갭을 이제 다음날 이렇게 내려왔으면 또 탁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냅다 막 오늘도 막 상한가 근처까지 올렸잖아요. 이 그동안에 요 전고점이요. 요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렸어요. 돌파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돌파 갭이라고 불러요. 돌파 갭. 갭 중에서도 돌파 갭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면 돌파 갭 같은 경우에는 갭 채우기가 안 나옵니다. 갭이 생기잖아요. 갭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가가 띄워서 가는 건데, 갭으로 띄운 종목들은 대부분 이 갭을 채우려는 습성이 있는데, 이 그 중에서 좀 강력한 이런 돌파 갭, 전고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돌파 갭이 나왔을 때는 이 나중에 채워요. 다 시세가 끝나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나중에 한 몇 달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채우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말고 당장 이렇게 탁 채우고 가야 되는데, 그 채우고 가는 게 이 돌파 갭일 경우에는 안 채워요. 강력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더 올라갔다가 살짝만 눌려도 이 반등의 타이밍이 된다. 지금은 이평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5일선, 11선 이런 게 이제 따라서 올라가면서 5일선이 14,000원을 넘어줘야 됩니다. 이평선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건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주가만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평선이 돌파를 해요. 이평선이 전고점이었던 14,000원대를 돌파하면은 이 자리에서 강력한 지지가 생겨서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일선, 11선, 자, 요런 부분들이 이 14,000원을 돌파하려고 그러면 얘는 잘 안 떨어지겠죠? 그러다 한번 만약에 획가닥하고 떨어지면 땡큐입니다. 땡큐. 그럼 잡아야 됩니다. 예. 어차피 경선 때까지는 지금처럼 갈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분위기가 딱 그 분위기죠. 뭐 어찌됐든 누가 뭘 어떻게 했던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찌라시, 루머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누가 만들겠어요? 다 세력들이 만들어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떨어지면 사면 된다. 그러면은 떨어지면 사면 올라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돌파할 때가 되면은 올라가기 직전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또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 인맥 관련주 말고 이제 정책 관련주요. 이재명 정책 관련주 중에 부동산 주택 공급 관련주들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설명드렸던 종목 있죠. 덕신하우징. 그 전에 이제 범양건영이 이제 대장이었죠. 범양건영이 대장이었는데 이것은 뭐 제가 이 올라가기 전에 5일선 돌려치기, 5일선 돌려치기 기법으로 요날 딱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쭉 올라가지고 잘 올라갔다. 이제 끝. 그랬더니 이제 또 쭉 떨어졌어요. 이 악재라기보다도 이제 이 외국인이 뭔 수작을 부렸는지 막 집중적으로 매도 때려가지고선 쭉 떨어뜨렸지만 박스권 이 그동안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까지만 오고 나서 또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각광을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니까 얘도 범양건영도 이재명 관련주잖아요.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두들겨 맞아가지고 조금 이제 좀 바로 이렇게 V자로 간다기보다도 조금 얘는 이제 좀 조정을 보였다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 거래량이 빡 내렸을 때 그 대신 이제 막 크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점 지지하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범양건영 그때 올라갔을 때에 범양건영이 올라갔으니까 좀 덜 올라간 종목 중에 덕신하우징이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덕신하우징이 얘기하고 나서는 이제 뭐 시가 갭 떴다가 전고점 근처니까 딱 또 2,700원 전고점 근처니까 이 장대 음봉으로 내렸죠. 상승 음봉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상승 음봉으로 내린 부분을 안 깨지고서 버티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덕신하우징도 이제는 이제 또 이 전고점 근처까지 또 다 와 있잖아요. 전고점 근처까지 다 와 있는데 이 거래량이 이때 빵빵 터졌죠. 터졌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주가가 슬금슬금 근처까지 다 올라와 있다. 요러면 또 칠 때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덕신하우징도 이제는 칠 때가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일성건설, 이재명 관련주들 중에 이제 주택 공급 관련된 종목들 자세들을 다 잡죠. 다시 또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또 다 와 있어요. 이렇게 지난번 고점을 만들었다가 4,500원대 고점 부분에 만들어 놓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쫙 올라왔다. 그 조정 나올 때 이제 타이밍을 보자 그랬는데 안 떨어지고 잘 버티면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 자, 요렇게 이 일성건설도 다시 한번 이제 이 전고점 돌파할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제 요겁니다.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는 그나마 IB김영 일자리 관련주가 이제 조금 자세를 잡고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이 IB김영은 조금 올라갈래다가 말고 이제 쭉 윗꼬리를 달아요. 자, 아직은 윤석열 관련된 얘기들이 좀 좋은 얘기가 좀 나오면은 또 추가적으로 나올 텐데, 자, 지금 이제 준비 중이죠. 그러면서 이제 경선에 본격적으로 순회를 다녀봐야죠. 그러면서 주가는 또 주거니 받거니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IB김영은 이 종목이 그나마 일자리 관련주 중에서는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딱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세를 만들어 놓은 종목 IB김영이다. 이 종목도 보시는 것처럼 딱 거래량 줄고 근처까지 올라가 있으면서 이 근처에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오늘도 이 윗꼬리가 딱 5,250원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오죠. 정확하게 오고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얘는 60일선 지지고 이 4,000원대 지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라도 이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뭐 돌아가면서 얘기를 다 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이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또 호전이 되고 좀 유리한 기사가 나오면 IB김영이 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선주들 아주 재밌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또 자리가 올 적마다 제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저렇게 막 대선주 너무 무서워서 급등락을 하니까 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2차 전지 요쪽이 좋아요. 전기차 쪽. 이제는 소재 쪽에서 부품 쪽으로 또 이제 많이들 이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자, 에코프로 BM이 뭐 오늘 뭐 10조의 이 또 실적을 올렸다, 양극재를 또 계약을 맺었다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잘 올라가고 있던 종목이 뭐 오늘 뭐 슈퍼 급등을 또 해버렸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윗꼬리 빵 뜨고선 이렇게 올라간 종목 있죠. 40만 원 찍었거든요. 이거 제가 이때였죠. 요 20한 1만 원대. 요때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고 나 가지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파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뭐 엄청난 수익이 났죠. 자,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빵 쳤어. 이제는 일단 단기 고점이에요. 자, 이렇게 공중에서 붕 뜬 이런 캔들이 나오는데 10조의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계약이 당분간 나올까요? 앞으로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더 큰 계약이 당분간 나올 게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걸로써 단기 고점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야, 10조나 팔았으니까 앞으로 엄청 좋은 거 아니야? 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 주가가 오늘 반영이 됐다고요. 이거에 그 호재가 다 반영이 돼서 차익 실현 물량이 쫙 나오면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빵 터진 거라고요. 그렇다고 내일부터 막 떨어질까? 엄청 좋은 종목인데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양극재라는 소재 쪽인데 어느 쪽으로 가요? 부품, 이 부품이나 이 장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PNT도 제가 이 7월 달에는 소재 쪽,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재가 어느 정도 다 됐다. 소재가 많이 이제 부각을 받았으니까 소재 다음에는 부품 쪽이다. 2차 전지 쪽으로는 소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소부장이라 그러잖아요. 이 부품이 그 다음에 간다. 근데 이제 이 PNT가 또 그래서 그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좀 이렇게 벌써 또 9월 달에 올라갔네요. 그러면은 그 안 올라간 종목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 한번 봐야죠. 보면은 이 상신 EDP 같은 종목도 어때요? 이 삼성 SDI 이 종목이잖아요. 거기에 부품주죠. 2차 전지 만드는데 삼성 SDI에 납품하는 업체, 상신 EDP 이런 종목들도 계속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이제 조정받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조정받고 있죠. 그러면 나는 무서워서 못 하겠다 하면 이런 종목들을 조금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또 슬슬 올라가겠죠. 지금 지수 조정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향이 크게 없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좀 안전빵으로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익 PNE는 단기 과열이 걸릴 정도로 날아갔어요. 이것을 원익 PNE를 제가 이때 얘기해 드렸죠. 8월 달에 원익 PNE를 이때 8월 달에 이때쯤에 이제 돌파하기 전에 자, 이 전고점 돌파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와,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소재에서 이 부품으로 전기차 부품 쪽으로 간다. 자, 전기차 부품 쪽으로 가는 종목들 중에 두올이라고 있어요. 두올이 좋은데 이 두올이 홍준표로 엮여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요, 나중에 이게 좀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장대 양봉 이 안으로 좀 한번 쑥 들어와요. 이거가 쑥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등이 또 나옵니다. 전기차로도 엮이고 또 홍준표로도 엮이고 이래가지고 뭘로 붙여도 한 번은 반등이 나온다. 자, 그렇게 해서 대선주, 자, 그리고 또 자, 이렇게 또 2차 전지 또 부품주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이 좀 찌글찌글하죠. 자, 그래도 또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또 테마주들이 더욱더 힘을 씁니다. 자, 장 안 좋을 때는 또 테마주로 수익을 내면 되죠.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또 지금 이 지수 하락에 어려운 종목들, 자, 그리고 또 내 종목이 또 어려운 종목들 있으시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